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어젯밤에 미국 증시는 이제 소폭 하락을 좀 했고, S&P 500은 뭐 0.4% 정도, 나스닥은 2% 이상 이제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11선을 좀 지킨 형태의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 횡보세고요. 나스닥도 121선을 지키는 정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이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이제 엔비디아를 이어서 마이크론도 실적 전망이 좀 어둡다. 마이크론이 그 이야기를 하기를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도 자기들이 처음에 냈던 것보다 하회할 수 있고, 또 이제 하반기도 실적 전망이 그렇게 뭐 좋지 않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2분기 정도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IT 세트 전반적으로 이제는 하반기 때 수요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묻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술주들이 좀 빠졌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3% 이상 빠졌죠. 빠졌는데 이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제 그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미 시장이 인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증시가 다시 또 뭐 엄청나게 내려간다든지 이제 그런 일은 없을 테지만 하나의 핑곗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S&P 500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매물대 부근에 있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한번 조정을 받느냐 하는 이제 그런 기로점에 있습니다. 이런 기로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핑곗거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CPI죠. 오늘 밤에 CPI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과연 정점이냐 아니냐 이거를 이제 가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정점인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곧바로 뭘로 연결이 되냐면은 이제 FOMC가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겠구나. 명분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서 금리를 굉장히 많이 0.75%씩 올리고 이랬는데 이제는 연준이 좀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떨어뜨릴 거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이제 기대가 불 수 있겠죠. 반대로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 그러면 반대겠죠. 연준이 계속해가지고 9월 달에도 0.75%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높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이제 불안감으로 이어지겠죠. 이제 그럼 흔들릴 수 있을 겁니다. CPI 예상치가 지금 8.7%예요. 지난달에 9.1% 나왔죠. 예상치가 8.7%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 물가가 좀 이제 떨어지는 건 아니죠. 이제 인상폭이 물가 상승폭이 좀 줄어들 걸로 이렇게들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원 CPI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원 CPI 이제 에너지 부분 이런 부분을 뺀 건데 이거는 6.1%. 이거는 오히려 지난달에 5.9%였어요. 예상치가 6.1%란 뜻은 에너지를 빼면은 다른 부분의 물가는 좀 올라갔을 걸로 시장이 예상을 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우리 시장한테는 조금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 낮게 예상을 하고 있다가 실제 나왔을 적에 높게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높게 예상을 하다가 그보다 낮게 나오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요건 좀 유리합니다. 어쨌든 그 CPI 8.7%, 근원 CPI 6.1%, 이것보다 높게 나오느냐 낮게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CPI에 시장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왜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 같냐면은 지금 S&P 500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의 차트를 보시고 아래쪽에 또 제가 이제 놔둔 차트가 스토캐스틱이에요. 미국 사람들 스토캐스틱 참 많이 봅니다. 근데 보시면은 그 S&P 500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갔죠. 올라갔는 데 비해서 스토캐스틱 차트는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다이버전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점이 높아지는 차트, 주가 차트 상의 고점 높아지는 경사에 비해서 보조지표의 경사는 거의 옆으로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토캐스틱 상에서 매도 신호가 지금 발생을 하고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신호들이 발생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100%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매도 신호가 발생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극도로 민감해집니다.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되는가? 굉장히 민감한 상태에 있다가
CPI가 예상치보다 뭐 높게 나온다 이래 버리면은 매도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가가 빠지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 지금은 이제 CPI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부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는 내일 이제 만기일까지 겹쳐 있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이제 경계감이 상당히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현금화를 좀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내일 뭐 오늘 밤에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가지고 미국 증시가 날아가면 어떡하냐. 그래도 매수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현금을 좀 보유를 하고 또 인버스 같은 거를 좀 사놓으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험 관리를 좀 하는 날로 정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가령 오늘 이제 CPI 발표가 예상치보다 잘 나와서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 또 종목 고르시면 얼마든지 종목 고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건 매수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CPI 발표 이후에 오히려 변동성이 있다면은 그때 매수 기회가 될 테니까 그때 매수를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도체 쪽이 상당히 좀 요즘에 뭐 이제 계륵처럼 돼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쪽은 저는 확실히 아직까지 지금은 이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다 선반영됐다고 봅니다. 단지 반도체 쪽에도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이 있고 실적이 좀 안 나오는 종목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적을 확인을 하시고 종목별로 대응을 하시기 바라요. 실적이 잘 나왔는데 뭐 반도체 쪽 심리가 안 좋다 이래서 갑작스럽게 매도하시고 이러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뭐 제가 이 시간에 추천드렸던 뭐 솔브레인이나 에로티 베큐움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실적 계속 하반기에도 이어갈 걸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은 지금 셀업체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죠. 삼성 SDI, 뭐 LG 에너지 솔루션 잘 가고 있어서 지금 시장 주도 업종이 이미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 반등이 나올 적에 추가 반등이 나올 적에 주도 섹터가 아마 될 걸로 보이고 또 이제 바이오 쪽도 계속 보셔야 될 게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또 이제 금리 정책 이런 쪽과 사실 관계 없는 쪽이 바이오 쪽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은 그동안에는 코로나 관련주들이 득세를 하면서 이제 원래 이제 본연에 가지고 있던 이제 파이프라인들 어쩌면 이제 바이오 쪽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은 바이오의 실적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바이오 업체의 실력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실력이 뭐냐면 결국에는 임상이고 그리고 그 회사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고 먹히질 않았던 그 시기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였다면은 이제부터는 바이오주들의 본연의 실력 같은 것들이 이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회 모멘텀들도 이제는 바이오에 이제는 먹힐 시기들이 됐으니까요. 제약 바이오 쪽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이 시장의 주도 sek터를 2차 전지하고 이거는 이제 성장성 섹터 쪽에서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이렇게 두 가지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늘 잠재되어 있다. 요 흐름 요즘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심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만 살짝 거친다면은 치고 올라올 쪽은 또 이제 반도체 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이제 요즘에 순환매 섹터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뭐 원전, 신재생 이쪽도 움직일 거고요. 뭐 로봇이라든가 뭐 자율주행 뭐 엄청나게 이제 많이들 움직이는데 순환매 섹터는 정말 치고 빠지기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그쪽은 이제 뭐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하실 수가 있어요. 수익을 잘 내실 수가 있지만 잘 못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잘못하면 바로 물려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어쨌든 그쪽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가지고 이제 그쪽을 하시면 지금 너무 많아서 그쪽 섹터가 제가 일부러 지금 원고에는 뺐지만은 그쪽은 계속해가지고 지금 하실 수가 있는 순환매 섹터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공략주로는 NK맥스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NK맥스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속하고요. NK세포 배양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NK세포를 기반으로 해서 뭐 폐암, 육종암, 알츠하이머 이런 쪽이 이제 대표적인 임상 진행 섹터가 되겠고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혈액 100ml에서 15만 도즈의 NK세포를 배양을 합니다. 그 NK세포를 굉장히 농축해가지고 엄청나게 배양한 걸 슈퍼 NK라고 그래요.
SNK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15만 도주면은 이게 도대체 얼마나 능력이 좋은 거냐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 회사와 비슷하게 지금 NK세포를 배양하는 기술을 가진 회사가 글로벌 회사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회사들이 전부 다 보면은 최대로 지금 많이 뽑아내는 데가 100ml당 5천 도즈밖에 안 돼요. 이 회사는 15만 도즈. 그러니까 최소 30배 이상 능력이 있는 회사고, 그리고 이 NK세포를 가지고 슈퍼 NK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암이라든가 이런 쪽에 적용하는 회사는 제일 앞서 나가는 회사는 지금 NK맥스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세계 폐암학회 9일날 마감이 됐죠. 바로 엊그제 마감이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4기 비소세포 폐암 임상 이제 추적 결과, 2년간 추적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2년 시점에 전체 생존율이 이제 키트루타라는 이제 머크사의 암 항암제가 있어요. 그거랑 이제 같이 투여한 환자들이 생존율이 58.3%인데 키트루다만 투여한 사람 그 생존율은 16.7%. 굉장히 월등하게 좋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무적이고, 6월 달에 또 이제 아스코에서 발표한 게 있으면 또 바벤시오라는 또 항암제가 있는데 이거랑 병용 임상이 이것도 잘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항암 쪽에서 굉장한 지금 성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육종암 환자 18명에 대한 이제 결과를 밝힐 텐데, 이거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은 완전관의 사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나섰다는 거죠. 이게 이제 들어 있어서 굉장한 이제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리고 또 이제 그 슈퍼 NK가 이제 알츠하이머 임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관련 논문. 이게 지금 한 15년 동안 전 세계에서 알츠하이머에 이제 굉장히 유력한 범인이다 이래서 나왔었는데, 이게 논문이 조작됐다 이런 의혹이 요즘에 굉장히 이 분야, 알츠하이머 분야에서 굉장한 이슈예요. 근데 그거에 이제 반사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전혀 다른 기전으로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뭐 차트 보시면은요, 지난번에 이제 작년 9월 달에 굉장히 시세가 많이 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암 환자의, 고형암 환자의 이제 완전 낫더라 하는 부분이 데이터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됐었는데, 요번에 이제 그 아스코에서 그게 발표가 안 되면서 주가가 다시 이렇게 아스코 발표 이후에 빠져 있어요. 요번에 연말에 발표를 할 겁니다. 자, 매수는 시가 2% 이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22,500원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4,5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